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드림 시큐리티의 김영진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언택트 서비스 환경을 위한 차세대 신원관리 기술 소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신원관리라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신원관리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신원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차세대 또는 이제 다음 버전의 어떤 신원관리가 필요로 하게 됐을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개체라든가 그다음에 신원관리 배경 뭐 필요성 이런 이제 일관된 개요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기주도형 신원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주도형 신원관리 기술이 과연 뭐고, 그거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고자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로그인 또는 이제 인증, 뭐 신원관리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먼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인터넷 서비스를 보면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포털, 그다음에 뱅킹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오센티케이션, 이게 식별, 인증, 그다음에 오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가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처리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과연 이제 그 신원관리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이런 그림의 개념은 주로 이제 계정관리라는 개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를 구분하고 인증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의 그림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좀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상에서는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 확인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 사실 좀 복잡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기존의 사이버 월드라고 하는 부분들 쪽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페이지에서 그 그림을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근 제어를 하는 관점에서 식별 인증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림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포인팅을 못해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못 드리는데, 사람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개념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뭐 메일 계정, 구글의 메일 계정을 만들든 다음에 메일 계정을 만들든 뭐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부 민원 서비스 같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월드 상의 기존의 이제 계정을 가지고서 신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일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리얼 월드 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엔티티라고 하는 부분, 개체, 이 사람이 과연 법적으로도 존재를 하고 그 사람이 가상 세계에서 어떤 신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이제 민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리얼 월드하고 사이버 월드, 그러니까 실세계하고 가상의 세계를 접목시키는, 바인딩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리얼 월드에 존재를 하고 그러한 사람이 가상세계에서 신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거를 잘 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엔티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신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가상 세계에서 신원이 뭘로 구성이 되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속성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식별자, 특성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지메일 계정 또는 다음의 아이디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게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식별자. 로그인 할 때 아이디를 치라고 하는 부분에 입력하는 값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리얼월드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원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일 계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서비스를 가입할 때마다 그 신원이라는 부분을 계정을 만들면서 그 신원을 부여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신원을 입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는 1대1의 관계고요. 예를 들어서 제 메일 아이디에 구글 계정에 그 아이디하고 제 신원은 이제 바인딩돼 있을 거고요. 그 1대1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원상. 그다음에 제가 또 구글에 다른 또 메일 계정을 추가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엔티티하고 아이덴티티는 거의 뭐 1대1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신원하고 속성은 1대 n의 관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신원이라는 부분을 속성을 갖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식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값들을 표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정책상 또는 이제 법제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금융실명법에 나와 있는 그 비대면 실명 확인에 관련된 신원 속성을 적어도 신분증이라든가 맨 오른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신분증이라든가 얼굴 계좌, 그다음에 휴대폰 본인 확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식별자를 만들고 그 사람의 신원을 리얼월드에 있는 어떤 엔티티와 바인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금융실명법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그 엔티티와 아이덴티티, 객체와 신원을 연결하는 방법을 금융실명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그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이제 폐지가 되고 그 그러니까 실효가 되면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안들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 기존의 아이핀 또는 이제 휴대폰 본인 확인 쪽에 그 본인 확인하는 부분들이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존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비대면 실명 확인 가운데서도 신분증 같은 것들을 왜 확인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실지 명의 확인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을 따라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리얼월드와 사이버 월드 상의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규정이 있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쭉 이용을 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대량으로 노출되는 사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키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체계가 뭐가 있냐면 그 아이핀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핀이라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데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실은 주민번호라는 것도 그 행정 목적으로 부여되는 거지만은 식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주민등록번호는 인증의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정보라는 부분을 포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의 밑에 단처럼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별정보 값을 부여를 해서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고요. 식별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증 정보를 쓸 수 있게끔 포함을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약간의 그 해킹의 문제라든가 패스워드를 도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안전하지 않은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 그 본인 확인을 한다라는 측면 또는 이제 리얼월드 실세계에서의 개체와 신원 정보를 바이딩할 수 있는 정보로는 꾸준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그런 법령이 정리가 안 돼 있던 측면도 있었는데 2014년인가 15년도에 일괄적으로 이제 그 정리하게끔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금융실명법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과 관련된 신용정보보호법 같은 부분들도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목적 또는 이제 이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실지 명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덴티파이어를 법적으로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방법상으로는 뭐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핀,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 확인 이와 같은 부분들로 본인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리얼월드에 있는 엔티티와 신원을 바인딩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제 그 식별자 유출 피해 가능성이라고 제가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본인 확인 같은 경우에도 이 유출 피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적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연계 정보라는 부분이 그 주로 그 사용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보안 대책을 면밀히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치 주민등록번호가 다량으로 노출됐을 때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과다 노출 시에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거래 기록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그 어떤 식별자를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강화하기 이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업종 간의 연계 목적으로 식별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항공사의 어떤 티켓팅을 할 때 보훈처나 보건복지부 쪽과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좀 특이사항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연계 목적으로 식별자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들을 레가시 아이디 또는 이제 식별자를 기반으로 신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체 수단을 쓴다든가 뭐 CI를 써서 어떤 신원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그림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기존의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중앙 집중화된 기관이 그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 IDP라는 어떤 중간에 그 사용자 어떤 그 로그인 같은 인증 서비스들을 중개해주는 어떤 연계 기관을 둬서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위에 나타난 그 두 가지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용 정보 주체자인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기관이나 아니면 중앙 집중적으로 뭔가 정보들이 쌓인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좀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라는 어떤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기주도형 신원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에서의 그 제일 큰 목적 하나는 뭐냐면은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를 관리를 하고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그 소비를 하는 곳에다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내가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상대방한테 내가 직접 주겠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를 거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그 자기주도형 신원 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 또는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운전면허증의 전체 전체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러한 내용들 중에 일부만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보를 내가 그러니까 주도록 줘야만 하는 정보만 주겠다. 나의 다른 세부적인 정보는 주지 않겠다라는 게 특징인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쪽에 얼라이언스가 지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그 신분증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은 그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통신 3사가 그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그 샌드박스 사업으로 했던 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 확인하는 부분이라든가 운전 면허증을 활용을 해서 리얼 월드에 있는 엔티티하고 신원을 아이덴티티를 바인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주도형 어떤 이제 그 신원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현재 동향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W3C에서가 이러한 신원관리 구조를 디파인을 해서 표준화를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 정도까지만을 정의를 해놓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정보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고 나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발행인 또는 이슈어로부터 신원에 대한 어떤 자격증명을 발행받아서 내가 직접 제공을 해야 될 사람한테 전달하겠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한 게 대표적인 그 표준화된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표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증 자격 증명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해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고 그 그림 밑에 보시면은 컨텍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크리덴셜 서브젝트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표준화를 해서 나의 어떤 신원 주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구조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3C가 표준화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클레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신원을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을 그 이슈어한테, 발행인한테 얘기를 해서 검증을 받고 나면 그 발행인이 나한테 주는 값이 뭐냐면 이제 베리피어블 크리덴셜이라는 자격 증명 값이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저한테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잘 갖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나의 신원을 주장할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3번에 보시면은 그런 자료 구조처럼 해서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크리덴셜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프리젠테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놨냐면 아까 이제 그 운전면허증 사례에서처럼 저의 다른 자세한 신원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포함을 한 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신원 자격 증명을 만들어서 검증자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의 정보가 저의 어떤 신원 정보를 받는 사람들 또는 기관들한테 쌓이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W3C에서는 이제 표준화를 실시를 했고, 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그 자기주도형 그 신원 관리 기술에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렸는지는 사실 좀 검증은 필요하지만 제가 표준 문서를 읽고 운영 개념을 포함을 해서 쭉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가운데 이제 홀더 사용자가 있고 크리덴셜을 그 이슈어들로부터 발행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베리파이어들한테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구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그 DID라든가
DID 도큐먼트라는 부분, 아까 이제 앞서 세션에서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DID라는 것이 마치 DID만 있으면 이걸 값을 받게 되면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DID 자체는 이러한 클레임이 포함된 크리덴셜과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찾는 과정에서 쓰이는 식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DID는 바꿀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죠.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서 크리덴셜과 프리젠테이션을 검증하고 이용하는데 활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클레임에 대한 내용들은 크리덴셜과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아까 이제 주민등록 기반의 신원관리 체계는 레가시 아이디 데이터 모델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해봤고요. 그러한 신원관리 체계의 경우에는 가운데 보시는 사용자가 신원관리기관 쪽에 어떤 신원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연계정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등록번호는 아니겠네요. 연계정보 같은 부분들이 신원검증지한테 제공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레가시 아이디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시면 앞서 W3C 표준 모델에 의한 운영 개념의 그림보다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등록번호나 연계정보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식별자 갖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운영 구조나 검증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가시 아이디 체계, 기존의 주민등록 기반의 그러한 신원관리 체계는 식별자 기반의 신원관리 체계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월드에 있는 개체가 사이버월드 상에 신원들을 쭉 만들어서 어떤 쇼핑몰 같은데 지마켓도 있고 또 어디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사이트 간에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막바로 연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계 정보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 간의 포인트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연계 서비스 등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 연계 정보라는 거를 활용하기만 하면 뭐 신원은 이미 이제 검증받은 거라 진배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기주도형 신원관리 체계, W3C가 얘기하는 이러한 신원관리 운영 개념에서 보시면 이제 클레임을 포함을 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피어블 클레임, 크리덴셜을 주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 보시는 것처럼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DID 체계, 그러니까 레가시 아이디 체계가 아닌 DID 체계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명칭을 붙였냐면 이제 클레임 기반의 신원 확인 또는 신원 관리 체계다. 그래서 아이디 기반의 식별자 기반의 신원 관리 체계보다는 클레임 기반의 신원 관리 체계가 좀 더 복잡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좀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사실은 W3C가 표준화를 한 내용 자체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부분만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자료 구조와 관련돼서 표준화를 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마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기주도형 신원 관리를 온전하게 좀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원관리 체계, 분산 아이디, DID 기반의 신원관리 체계에서는 클레임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개체가 있고 어떤 신원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아까 식별자 기반 주민등록번호나 연계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되게 쉽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러한 DID 기반의 자기주도형 신원 관리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연계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계를 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연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비스 구축할 때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원관리 수단의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치면, 기존 신원관리 수단의 경우에는 맨 밑에 이제 비고란에 보시는 것처럼 식별자 기반의 사용자 신원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프레임워크에서는 신원정보 주장, 그러니까 클레임 기반의 사용자 신원관리 및 확인을 실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별자 기반인 경우에는 구현하거나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단순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니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거죠.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제 신원정보 관리 주체라는 부분이 신원관리 기관의 입장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중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아이디라는 거는 거의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분산 아이디 또는 연계정보라는 것들이 식별자 관점에서 보면은 동일한 성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행정목적용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법제도상으로 또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CI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얼 실세계에서의 어떤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값을 확보를 하게 되면 실세계에서의 어떤 사용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더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분산 아이디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기사화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얼라이언스, 다양한 이제 얼라이언스 한 4개 정도 국내에서는 존재를 하는데, 얼라이언스에서가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신분증이라든가 뭐 발급 또는 신원관리를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쭉 구축을 하고 쓰려고 했더니, 이제 정부에서가 연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 확인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 정책 결정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분산 아이디만을 가지고서 신원을 확인하고 한다라는 어떤 개념에는 좀 이제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계 정보와 분산 아이디를 연결시켜서 또 운영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안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신원 관리하는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설명을 뭐 시간 관계도 그렇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렇게 한번 제안을 하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둬 봤습니다. 이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CI랑 연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개념처럼 해서 그 분산 아이디와 바이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신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등록하고 그 이용하는 가운데 CI를 항상 활용할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사용자의 신원을 생성해서 사용할 때는 이 틀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스템의 백단에서 좀 더 다른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 CI를 식별해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가 이제 그 어쨌든 신원 관리하는 것들이 그 CI를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좀 차등화된 신원 관리라는 개념이 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신원관리 기술을 필요성에 따라 연계형 융복합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형 융복합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근데 표준화라는 것들은 사실은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표준화랑 좀 더 그 과정이나 내용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연계형 융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염두에 두면서 뭔가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원 검증을 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이 있나요? 개선해야 될 점. 갑자기 또 이게 질문들이 바뀌어버리네요. 신원관리 기술을 하나가 더 추가됐군요. 그러니까 신원을 검증하는데 복잡한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임 기반, 그러니까 주장 기반의 경우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불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쪽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 불편한 점인지는 잘 몰라서 답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현하는데 좀 공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DID 구현 기술 설명은 잘 들었는데 법적 제도적 걸림돌.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신원 관리가 정확하게 되려면 그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원 확인 수단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연계까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법적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등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신원인증 활성화가 느린 이유가 있고, 느린 이유가 뭘까냐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표준화될 부분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한꺼번에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자기주도형 신원관리 기술의 이점은 그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으로 놓고 보면 그 방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하지만 그 발전은 해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원관리 기술을 시스템 구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적 규제, 이를 극복할 방안. 법적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유사할 것 같은데요. 다른 또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원관리 기술 CI 연계, 그러니까 전자서명법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이제 너무 이제 어느 한 곳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법제도상으로 보면은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 정보나 CI를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들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법상으로 보면. 기술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블록체인에 통합되었다가 추후에 개인정보가 됐을 경우에 그 블록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록체인, 아까 쪽에도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프체인으로 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이칠권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그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으로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어떤 블록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블록체인 업체 쪽에서도 그 많이 연구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DID 인증 방식은 해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안을 하고 그런 인증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술이 100%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허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DID 인증 방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걸 고려해서 만들었냐가 이제 해킹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냐 없냐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DID 인증 방식에서의 그러다 보면 사용자의 책임이 커지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인증 방식이고 인증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사용자 쪽의 해킹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또는 사용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현재 신원관리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신원관리 시스템을,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모바일 신분증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세션에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증이라는 아마 서비스, 신원관리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기업들 쪽이나 일부 민간 쪽은 적용을 해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증 사업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향후 확산되거나 활발히 사용될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 3년 더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거보다 좀 더 땡겨줄 수도 있겠지만 한 1, 2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세대 신원관리에서 중요한 보안과 편의성이 있어서 기존 신원관리와 차별해야 될 것 같은데 장단점과 발전 가능성, 보안과 편의성, 그쵸. 차별화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세대 신원관리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꾸 이제 강조드리지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용자 중심의 신원관리 또는 이용이 돼야지 마이데이터와 같은 사업하고도 연계가 돼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시면 종이에다가 설문조사 한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같은 거 써내면 경품 응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사용자의 어떤 이 생각이 그렇게 해서 경품 준다고 할 때는 자기 정보를 막 주면서 뭐라고 하죠? 자기가 어떤 신원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약간 모순된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개인들한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써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쵸. 보안과 편의성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원관리와 자기주도형 인증 로그인 신원관리 이용되는데 무엇이 관련 없는 계정을 여러 가지 이용하여 무엇이 가장 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주도형 인증, 그러니까 로그인이라는 거는 계정이라는 측면에서 계정이 있고 그 서비스를 들어가는 계정을 이용을 할 때 쓰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로그인 과정에서 내가 당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인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신원관리 또는 이제 신용관리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될 거고요. 신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 실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용자가 실제로 중요한 서비스 민원이라든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리얼월드에 있는 사용자를 어떻게 계정하고 연결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적용을 통한 신원관리 시스템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정도의 상용화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주도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내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제공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내 정보 세세히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감추면서 제공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또는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생활에서도 되게 아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용자의 보안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나 표준적으로는 정해야 되는 약속을 서로 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현을 해야 되고 표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2, 3년이고요. 짧게는 한 1, 2년도 정도 되면 그래도 실생활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앞서 세션에서 말씀한 아이콘 루프 같은 경우에도 뭐 증이라는 서비스 만들어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생활에서도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거고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